네, 미래통합당 TK 지역에 있던 의원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고 또 강효상 의원은 서울로 가겠다, 강북 지역에 출마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오늘 종로 쪽에서 면접에 참여를 했는데 그 모습 먼저 화면을 보겠습니다. 내가 왜 서죠? 난 후보 중에 한 명일 뿐인데. 난 원하진 않는데. 원하시는 분 다른 분 같이 하죠. 반드시 문재인 정권과 싸워 이기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종로에 출마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면접 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다른 후보들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후보들은 들러리 쓴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오늘 또 어디서 얘기 나오긴 하는데요. 예. 들러리라는 얘기도 솔직히 나오긴 합니다. 지금 종로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 혼자 출마한 게 아니고요. 예. 이 새로운 보수당에서 온 정문원 전 의원도 예. 함께 이제 종로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선을 하는데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오늘 면접을 볼 때 단독 면접을 본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면접을 그러니까요. 봤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좀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반면에 이제 지금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단독으로 면접을 봤거든요. 예. 어쨌든 뭐 황교안 대표야 종로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고 근데 이제 홍 전 대표나 김 전 지사는 아직까지 이제 지역구 출마 지역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분들의 좀 의중을 듣는 그런 뭐 과정도 좀 오늘 있었습니다. 글쎄 다른 분들이 공천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상대로 싸워서 공천받을 확률, 예,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출범을 했지만은 사실 여러 가지 삐걱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정병국 의원이 바른미래당상에서 오신 분들이 마치 흡수당하는 것처럼 이 당 지도부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그 얘기 듣고요. 최은무 기자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 새로운 보수당을 비롯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함께 합류한 사람들은 아직 면접도 보질 않았어요.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단을 할 필요는 없다고 유승민 의원은 만에 하나 그런 어떤 불합리한 그런 차별을 받는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분열, 우리의 다툼을 손꼽아 기다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표인사부터 조심하고 또 유의하겠습니다. 예, 저 정병국 의원도 그렇고 유승민 의원 문제도 좀 남아있고 지금 이현주 의원과 김무성 의원 간의 이런 말 신경전도 그렇고 뭔가 좀 삐걱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현주 의원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예.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래통합당에서 어제 이제 이해운 의원 앞서 소개했던 이해운 의원의 문자가 이제 결정타가 된 것 같아요. 그것까지 나오니까 공간위의 원칙과 방향을 흔들려는 시도에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됐던 논란을 일으켰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방해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다라면서 공천 심사에 반영할 의지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의원님, 이 지금 미래통합당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발단이 이현주 의원이 자기가 부산에 전략 공천을 받을 것이다. 예. 이렇게 말하면서 촉발이 됐는데 물론 이제 바른미래당 출신 의원들은 아니 이현주 의원만 특별 대우를 하고 이쪽은 경선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탈락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형평성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반발을 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분열하면은 공멸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천 시기에는 항상 최종 결정될 때까지 당이 시끄러운 법이고 다만 앞서도 말했듯이 분열하면 공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탈당을 해서 무슨 반발 출마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야권 소식 하나만 좀 더 짚죠. 어제 저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재구속 얘기 들었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이걸 또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선고 소식을 들은 이후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한 정치 보복이 끝이 없다. 팔순에 이르는 전직 대통령을 재구속해야만 직성이 풀리겠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가 돼서 보복하는 것에 이제 눈이 멀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글을 올리면서 정치 쟁점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정 재구속은 사실 정치적인 판결은 아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총선을 앞둔 야권 인사들은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는 게 총선에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사법 체계를 또 흔드는 거니까요. 불신감을 높이고 자제해야겠습니다.